저는 1년 동안 3천만 원을 손해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시길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얼마나 좀 낭비를 하신 거예요? 1년을 낭비했고요. 계약 단계부터 물과 네. 전기 공사에 관한 사항들 정리를 하고 들어가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버는 거네요? 그렇죠. 저같이 이렇게 낭비를 안 하시면 저보다는 3천만 원 더 벌고 가시는 거죠. 대표님이 농장을 좀 조성을 하시면서 실수를 좀 많이 하셨다 저한테 말씀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포인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농의 신 안피디입니다. 오늘은요 400평을 임대해서 수도권의 무인나무 농원을 만드신 박중현 대표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인 포복에 왔습니다. 박 대표님은 인공지능 정원 관리 시스템을 만든 스타트업 애프터레인의 창업자이기도 한데요. 400평 농원을 임대한 땅에 만들면서 지금까지 했던 실수들을 귀농이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 영상을 함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귀농이신 팀이 나무 비즈니스 특강 2기를 매주 토요일 6주 과정으로 개최합니다. 나무 번식법, 돈이 되는 경제 수종, 틈새 약용수 특강, 나무 판로 개척 특강 등등 500평 이하 적은 평수에서 나무를 선정하고 재배하고 판매하는 전 과정을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란에 귀농이신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몇 평 정도 되나요? 400평 정도 되는 토지고요. 원래는 논으로 썼던 땅인데 흙을 얹어갖고 밭으로 만든 곳이죠. 버려진 논이었는데 누가 건축 폐자재 같은 걸 많이 버린 거죠. 제 땅이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했습니다. 지금 아이보리 에로우라고 그 블루 에로우에서 변화가 있는 수종이고요. 약간의 노란 빛이 더 있고 그리고 국내에는 많이 없는 수종을 심었습니다. 희소성이 있어야지 나중에 상품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블루 에로우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렇게 초록초록한데 아이보리 에로우는 이 끝단이 죽은 게 아닙니다. 노란 컬러들이 나와서 블루 에로우랑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1000주를 이미 심었고 한 600에서 700주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제가 듣기로 한 5년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네,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하면 5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적으로는 지금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투자비는 전체 시스템까지 해서 약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요. 400평에서 3천만 원 정도? 네네네. 관리비는 별도이긴 한데 무인농장을 컨셉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4년을 키울 예정이고요. 4년 뒤에 한 주당 30만 원씩 잡아서 3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까지 하면은 어디까지는 봐야겠네요. 그래도. 네네.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사업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표님이 농장을 좀 조성을 하시면서 실수를 좀 많이 하셨다 저한테 말씀 맞습니다. 제가 그 포인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단계부터 물과 전기 공사에 관한 사항들 정리를 하고 들어가라. 그렇죠. 저같이 이렇게 낭비를 안 하시면 저보다는 3천만 원 더 벌고 가시는 거죠. 일단 토지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임대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 아니니까 정보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물입니다. 수도를 쓰면은 수지타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정을 파셔야 되는데 국가 지하수 지도라는 게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이 땅이 지하수가 충분히 있는지 얼마나 파면 될지. 지하수도 종류가 소공, 진공, 대공이 있습니다. 소공 같은 경우 3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파는데 대공 같은 경우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있겠지만요. 지하수가 수량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 파악하시고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이트에서 원하는 필지를 구하셔서 자기가 맞는 순위들이 있습니다. 농업후계자가 1순위로 되어 있고요. 2순위가 2030 세대들, 그 밑으로는 딱 차순위들이 막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맞는 거 고르셔서 농지은행에 이제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선정이 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가셔서 계약서를 쓰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계약서를 쓰면서 저는 이 농장에 전기와 물이 필요하니 관정을 파고 농업용 전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농어촌공사 담당자분이 그 토지주와 미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같이 하면 일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그 요구를 안 하고서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은 그 담당하시는 분과 토지주한테도 여러 번 연락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무 심을 시기도 지나버리고요. 그걸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말씀해 주시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좀 낭비를 하신 거예요? 1년을 낭비했고요.
여기 천주가 들어가 있는데 1년에 이 친구들이 3만 원어치씩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치면은 저는 1년 동안 3천만 원을 손해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시길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품이 10톤짜리 물탱크고요. 이 부분에서도 제가 실수한 점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딱 봐도 엄청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이 제품을 들여올 때 지게차로 해서 들어왔고요. 10톤이기 때문에 바닥도 원래 정석대로 하면 콘크리트를 깔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땅이 아니라서 콘크리트를 깔 수가 없기 때문에 벽돌로 해서 다 마감을 해놨고요.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터질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바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터질 수 있습니다. 네, 10톤의 중량을 얘네들이 다 압을 버티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키랑 비교해 보시면은 분명히 여기 사람이 빠지면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 관리를 하다 보면 내부에 물탱크를 봐야 될 상황도 생기고 지하수 펌프랑 연결을 하려면은 센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도 위에서도 이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요. 앞으로 제가 만약에 다시 한다면 5톤짜리 물탱크로 물 용량이 부족하다면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 5톤짜리 물탱크 같은 경우는 1톤 트럭에도 실립니다. 사람이 내릴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설치했다가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장비를 불러야 됩니다. 비용도 얘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탱크 하나에 한 130만 원 정도 했으니까요. 컴퓨터 안 되면 손으로라도 일단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잡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서 들어가면 인력이 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화분을 어느 간격으로 띄어서 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사이즈로 할 건지, 그리고 관수 방법을 어떻게 할지 자재들을 미리 준비를 해 오시면 인건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시원한 집이나 공장이나 이런 그늘에서 준비를 하시면 효율도 훨씬 빠르고 현장에서 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 농사라고 해서 기존의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던 그런 농장을 구축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일단 관수하는 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일단 화분 배치가 보시면 라인이 쫙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삐뚤빼뚤하게 돼 있고 지금 나름대로 맞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관수 라인도 표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렬이 돼 있어야 관리도 쉽고 나중에 일하기도 훨씬 쉽거든요. 관수 라인들 작업을 다 현장에서 해서 햇빛 맞으면서 너무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 다 표준화해서 1m, 1.5m, 2m 작은 라인들 다 잡아주고 노즐 같은 것들 꽂을 때 미리 공장에서 다 작업을 해서 현장에서 하는 일을 최소화시켜야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동선도 고려를 해야 되고 조성할 때도 작업자의 효율을 고려해야 되고요. 조성하고 나서 나중에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이제 통로 같은 것도 잘 만들고 배치도 잘 돼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기 농장을 구축하기 전에 잘된 농가들을 많이 방문해서 어떤 것들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는 만큼 알게 되는 거니까 확정이 된 상태에서 한 번에 공사가 진행이 돼야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중간에 무언가를 바꾸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만큼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의 경험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 말 다 듣다 보면은 보통 말하는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저희 땅인데요. 이 땅을 구축을 할 때 애초에 저는 평탄화를 다 시켜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노지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 보신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기를 땅에 물이 차면은 장마철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배수로를 많이 파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배수로를 저희가 이렇게 판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에어포트로 하기 때문에 굳이 배수로가 없어도 주변 배수로만 있으면 이제 물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배수로를 안 팠어도 됐고요. 이 배수로를 팜으로써 200~300주는 더 못 넣고 그리고 작업할 때 이런 거 다 건너 뛰어다니는 이런 불편함이 많이 생겼죠. 화분 재배를 하실 분이 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한 거죠. 그리고 400평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니거든요. 주변으로 이미 배수로가 있는데 있으니까. 네, 지금 이중 배수로를 만든 거죠, 제가. 실수로. 네. 공사비가 이건 또 얼마나 되셨어요? 포크레인 한 번 부를 때마다 7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번 불렀고 마지막에 또 다른 분이 또 말씀해 주셔서 한 번 더 불러서 70만 원이 또 손해 본 거죠. 그래서 총 21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장비도 이왕이면 큰 거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장비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그 퍼낼 수 있는 포크레인 삽 크기가 큰 거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다시 사라면 이 제품은 안 살 것 같습니다. 네네네. 국산 제품으로 좋은 걸 고를 것 같습니다. 네, 화분을 알리바바를 통해서 중국 업체들을 많이 컨택을 했고요. 제가 다른 농장들을 많이 안 찾아보고,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고서 저도 나름 플라스틱을 많이 설계해봤기 때문에 네, 이런 소재 같은 거 다 정해서 주문을 했고요. 그런데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이 국산으로 해서 설계된 것들은 이 위쪽에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하에 모두 다 홀이 있어서 홀이 이 위쪽에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 물이 상토에 다 먹어야 되는데 이 옆으로 지금 해서 다 빠져버립니다. 이 가운데 쪽으로 물이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건조 피해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른 하나는 일단 제품 재질이 굉장히 얇습니다. 지금 6월 초인데 벌써 햇빛에 좀 늘어집니다. 네, 이게 재질이 얇기 때문에 늘어져서 얘를 이렇게 들었을 때 밑바닥이 터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조립을 옛날 방식이긴 한데 이 스크류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국산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다 원터치로 돼서 바로 꽂으면 되는데 이거를 스크류로 하다 보니까 이 스크류를 한 개당 3개씩 꽂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농장에 1000개니까 3000개를 꽂은 겁니다. 사람이 이거 하는 데 들어간 인건비만 해도 하루에 한 5-60만 원씩 나오고 하니까요. 이것도 제가 실수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스크류 같은 경우는 찍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찍고 들어가서 같은 구멍에 다시 조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원터치 같은 경우는 네, 꽂아서 안에서 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잘한 거는 다 화이트로 네,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이 백색으로 해서 화분을 다 만들어 놨는데 여름에 이제 습이 많은 상태에서 태양광을 많이 받으면은 분명히 이 내부 온도가 흑색일 때는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뿌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최소 한 4도에서 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색으로 골랐고 여름철에 다른 블랙 컬러로 된 포트보다는 좀 영향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초 매트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풀이 올라옵니다. 진짜 작은 구멍으로도 이렇게 풀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작업을 할 때 하우스 비닐 얇은 거 갖고 한번 깔고 그 위에다 이 매트를 깔면 이렇게 풀도 올라오지 않고 마수라분도 결국엔 밑으로 만약 직근성인 식물들이면은 이 매트 뚫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비닐을 깔아 놓으면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제초 매트 같은 경우는 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땅이 꿀렁꿀렁 거리는데 비닐을 쳐놓으면은 물을 땅이 직접 먹지 않기 때문에 이제 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풀이 올라오고 하죠.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이잖아요. 결국엔 또 사람이 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풀씨가 날려서 화분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농장을 조성할 때 포크레인만 불러서 작업을 했습니다. 포크레인도 중량이 있고 궤도로 눌러주면은 땅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땅을 완전히 평평하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땅도 지금 완전 평평하지 않고 좀 다 단차가 있거든요. 차라리 포크레인을 한번 부르고 진동 롤러를 한번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진동 롤러는 하루 부르는데 한 110만 원 정도 하는데 차라리 진동 롤러 한번 불러서 땅을 평평하게 하고 이 화분들을 잘 배치하는 게 낫지 비용 조금 아끼겠다고 하면 이렇게 화분들도 삐뚤삐뚤해지고 땅도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성도 훨씬 나빠집니다. 많은 양의 나무를 심게 되면 여기다 레일 같은 것도 깔고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땅이 분명히 단단하고 평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롤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하실 분들께 드릴 가장 중요한 조언은 앞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나무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5년 안에 특히 이 나무에 대한 농업이 지속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람이 최대한 없을 때도 이 나무를 키울 수 있도록 컨테이너 재배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스템도 전부 자동화가 돼야 되고 원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그냥 농업 그리고 내가 직접 해서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네, 많이 어려울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기술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빙도 로봇이 하고 있는 세상이고요. 백화점에서도 안내를 로봇이 해주고 있고요. 농장도 결국엔 무기나 기술화 로봇이 적용되는 그런 첨단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